나는 이야기로 된 대부분을 좋아한다. 소설이나 만화책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엄청 좋아한다.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듣는다. 그런데도 질리지 않으니 이 정도면 스토리 중독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가 뭐길래? 이야기는 인생이다. 다양한 인생이 이야기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 중독된 셈이다. 읽어도 읽어도 새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궁금하고 재미있다. 예? 소설? 그런 쓸데없는 거 읽을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어때? 이건 자기 개발보다 중요한 자기 이해라고. 알랭드 보통은 그에 져서 불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가십거리를 주로 싣는 신문사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헤드라인을 뽑는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오셀로, 사랑의 눈이 먼 이민자, 원로원 의원의 딸을 죽이다. 마담 보바리, 쇼핑 중독의 간통녀, 신용사기 후 비소를 삼키다. 오이디푸스 왕, 어머니와 동침으로 눈이 멀다. 불안 중에서 긴 사연과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이야기를 무시한 대가는 이처럼 냉혹하다. 비극적인 주인공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롱과 경멸이 자리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 화양연화는 아내의 불륜상대남의 부인과 사랑에 빠지다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지체장애 여성과 사랑에 빠진 청년, 결국 한계를 극복 못하고 이별로 요약된다.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들은 내게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단순히 부도덕한 관계라거나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실패한 연애쯤으로 치부하는 건 뭔가 좀 억울하다. 아마 이 영화를 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면 이렇게 단순히 세간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는 점이다. 모두의 삶은 가십 헤드라인이 아닌 아주 긴 이야기, 소설이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성공한 인생이야. 나는 원하던 대로 되지 못했으니 실패한 인생이야.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으니 이건 실패한 연애야. 그 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니 잘못된 선택이었어.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결과만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 내리는 습관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삶을 평가한다. 내 삶을 실패로 만들고 내가 했던 연애를 시간 낭비로 만들고 남들과의 단순한 비교로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에겐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많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왕년에로 이어지는 아저씨들의 무용담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아닐까? 지금은 볼품없으나 나에게도 빛나는 시절이 있었노라. 나에게도 이야기가 있노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아저씨들이 조금 귀엽게 느껴지려고 한다. 내가 아저씨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다. 소설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했던 말은 취소해야 할 것 같다. 사실 나는 많은 것들을 소설을 통해 배웠다. 내가 느끼는 설명 안 되는 감정들도 소설을 통해 더 잘 알게 됐고, 타인의 행동과 마음도 소설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됐다. 더 많은 이야기를 안다는 건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의 생으론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해도 부족하다. 삶이, 세상이, 타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다.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를 발명했는지도 모른다. 난 이 발명이 참 좋다. 기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필이 팍 꽂히는 영화가 있다. 알고 보니 그 영화가 평소 좋아하던 감독의 신작이라면 게임 끝이다. 그런 영화는 개봉 날짜를 손꼽으며 기다린다.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를 잔뜩 품고서 말이다. 개봉날이 되면 극장으로 달려가 티켓을 끊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영화를 본다. 또 한편의 인생 영화가 탄생하는 건가요? 인트로부터가 심상치 않다. 영화가 다 끝나고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엔딩 크레디트를 멍하니 쳐다본다.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당혹스러워서다. 딱히 흠잡을 건 없는데 흥이 오르지 않는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영화가 좀 별로다. 너무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 가끔 기대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대하지 않고 보려고 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소개팅을 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기대가 크면 실망할 확률이 높다. 그걸 알기에 무언가를 추천해 줄 땐 이런 말을 덧붙인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라면 같은 것을 봐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갑자기 낡고 낡은 그 이야기가 떠오른다. 잔에 반 정도 채워진 물을 보고 어떤 이는 에게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와, 반이나 채워져 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그 사람이 무엇을 기대했는지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인다.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림.
기대란 그런 마음이다. 이미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 기대를 한다는 건 기준이 생긴다는 것과도 같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 기대 이상과 기대 이하가 판가름 난다. 반대로 기대가 없다는 것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바라는 게 없다는 것. 바라는 게 없으니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조금만 좋아도 크게 만족한다. 기대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다.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기대가 없기에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인생도 기대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은 일들로 가득하지 않을까? 뜻밖의 즐거움과 행운이 가득한 선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무려 내 인생이니까. 그 영화 어땠어? 전혀 기대 안 하고 봤더니 재미있더라고. 그랬구나. 네 인생도 그렇게 봐줘. 나는 참 기대가 컸던 모양이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바랬길래 이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보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바라긴 했다. 기대가 크니 기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 내 인생 전체가 기대에 못 미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았다. 반이나 채워진 인생을 반밖에 없는 인생으로 여기며 불만족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나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을 싫어했다. 욕심을 버려야 현재에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쾌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노예로 태어났으면 그냥 노예에 만족하라는 말처럼 들려 괜히 분개하곤 했다. 뭔가 운명론적이야. 나는 그렇게 무력하게 살지 않겠어. 현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정해진 게 아니야. 항상 이상을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 생각했다. 싸우자, 운명아!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꿈을 꾸고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은 여전히 좋은 태도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란 순응하면 등에 업혀가고 반항하면 질질 끌려간다고. 뭐야, 그러니까 인생이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으니까. 그러나 이건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다. 똑같은 길을 가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가고 누군가는 끌려간다. 즉, 같은 인생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거라는 가르침이다. 업혀간다와 끌려간다의 차이는 반 밖에와 반 이나의 차이처럼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 내가 얼마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꿈을 꾸고 이루려고 하되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초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큰 기대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삶 말이다. 기대 없이 인생을 산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부터가 기대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자.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마음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워볼 생각이다. 그래,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지 말자. 어떤 기준 없이,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즐겁게 살아봐야지.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어, 의외로 괜찮네, 내 인생.